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완정에서만 구할 수 있는 피부에 도움되는 살아있는 미생물 유산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지, 왜 완정의 포스트 바이옴이 다른 제품과 차별성이 있고 또 비교할 수도 없는지, 왜 음식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된 제품으로 드시면서 알고 드신다면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바이옴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포스트 바이옴은 키즈용, 성인용 두 가지가 있고요. 어덜트, 성인용, 키즈 유소아나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용과 키즈용은 반드시 구분해서 먹어야 하고요. 균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히 키즈는 키즈용을 반드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성인용은 좀 더 강한 균종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장내 미생물과 아토피의 관계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유산균이 굉장히 붐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장내에 존재하는 미생물로부터 아토피가 유발되는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장에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면 장벽의 염증과 균열이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미생물에서 나온 물질들하고 음식물 분자들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피부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인데요. 또 한 가지 이론은 장내 미생물과 뇌의 관계 이론입니다. 여러 가지 논문의 결과들을 보시면 세균이 전혀 없는 쥐에게 건강한 쥐가 가진 미생물을 장에다가 넣어 주었을 때 세로토닌을 합성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 장의 일부인 결장이나 혈액에서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것으로 뇌 시스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세로토닌은 행복한 감정이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 세로토닌이 적으면 우울한 증상이 나타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하게 되고 불면증을 초래하고 자신감 저하도 되고 의욕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장내 미생물을 넣어준다거나 장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 문제까지 개선이 되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토피 회원들이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검사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정상적인 사람의 균종은 약 680여 종에 달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유산균을 이야기할 때 균수가 몇 천억, 몇 조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균수도 중요하지만 균종을 체크합니다. 아토피 환자의 균종을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를 보였습니다. 그것을 아토피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게 되었는데요. 수십 명의 회원들을 상대로 검사를 했는데 협력병을 통해서 검사한 분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600종 이상은 일단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600에서 600종 미만이 13%였고 500종 미만이 무려 60%가 있었고요. 400종 미만이 27%나 됐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아토피 환자들은 정상적인 균종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없다라는 뜻이고요. 저희 강호도 그때 당시 검사를 했을 때 아토피가 없는 상태였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 문제가 전혀 없었고 변도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잘 봐고 음식 관리도 꾸준히 잘 해왔고 피부도 정상이었던 아이가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정상으로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470종으로 나왔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균종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로 포스트 바이옴을 꾸준히 먹이게 되었는데 크면서 나쁜 먹거리들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피부에 문제 없이 잘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분의 검사 결과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검사를 했을 때 균종이 360종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아토피성 피부염과의 관련성에서는 비피도박테리아와 엔테로코카시에가 높아야지 정상인데 낮게 나와서 아토피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고요. 알러지 발현 관련성에서는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많아야 정상인데 낮게 나와서 알러지 발현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식품 알러지와의 관련성에서는 클로스트리디얼스가 높아야지 정상인데 이것은 좀 높게 나온 편이고요. 박테로이데얼스가 낮아야 정상인데 높게 나와서 약간의 비정상적인 결과로 식품 알러지 가능성 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과의 관련성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은 낮아야 정상인데
조금 낮게 나온 편이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은 높아야 정상인데 낮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 질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균종이 아토피나 알러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장내 유익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의 그림이고요. 장벽의 혈관이고요. 피부층입니다. 유익균이 많게 되면 비타민이나 효소의 합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장내 균종이 정상화가 되고 박테로이신 항생 물질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혈액으로 침투해서 피부의 잡균이나 여드름균을 제거하게 되고요. 반면에 유해균을 공격해서 장내 평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장내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화 흡수를 또 방해하게 되고요. 유해세균이 뿜어내는 독성 물질이 혈액을 통해 침투하게 되고요. 피부의 표면에는 미세혈관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혈액의 침투로 인해서 미세혈관을 통해서 피부에 트러블을 발생시킵니다. 그 트러블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항생제 한번 먹게 되면 장에서 엄청난 많은 유익균과 균종들이 손상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복구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복구만 되면 상관이 없지만 항생제로 인해서 소멸된 균종들은 다시 늘어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균종이 다양하게 있을 때 장내 균형이 더 빨리 잡히게 되는데요. 이 균종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서 맨발로 생활을 한다거나 흙과 땅을 밟고 산다거나 다양한 발효식품이나 생식 같은 것들을 드시게 되면 균종이 늘어나게 되는데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은 아토피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상 항생제를 쉽게 처방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항생제를 먹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장의 균종들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이 많게 되면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물질인 뷰티릭산하고 프로피온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뷰티릭산과 프로피온산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벽이 튼튼함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은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해균이 많으면 장벽에 염증과 균열이 생기고요.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틈을 통해서 유해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음식들이 혈액을 타고 몸으로 들어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그림만 봐도 장이 튼튼해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거나 덜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바이옴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장점, 그 비밀은 바로 단쇄지방산입니다. 방금 장에서 프로피온산, 뷰티릭산, 아세트산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단쇄지방산은 유익균이 먹이인 배지를 먹고 배출해낸 토산물인데요. 장내 미생물, 대사산물의 결정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유산균 제품들은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포스트바이옴은 유익균이 배지를 먹고 토해낸 토산물, 이미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 대사산물의 결정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쇄지방산은 자가면역이나 과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억제하게 되고요. 장에 유익한 산도 조절을 합니다. 유해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요. 혈중 콜레스테롤하고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일반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아주 소량이 들어있거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단쇄지방산을 메인으로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바이옴의 핵심 장점은 부족한 균종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없는 단쇄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제는 프로바이오틱스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에서 시작을 했고 요즘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넘어 앞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부응해서 완정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식물에서 유래한 올리고당, 또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자일로 올리고당 같은 것들이 있고요. 식물에서는 고구마, 우엉, 미역, 사과, 보리, 버섯, 당근 등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익균들의 먹이 배지가 되는데요. 유익균들이 이 배지를 먹고 만들어낸 제품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원료 자체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합해져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졌고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나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쉽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이고요. 그 먹이로 최초로 만들어진 1세대 제품이 요거트 같은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을 넘어서 장에서 직접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만들어 놓은 결정체 최신 버전의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기를 기대하면서 섭취를 하지만 포스트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옴은 이미 장에 좋은 성분의 대사산물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장에 직접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면역력이나 알러지 개선, 염증성 장질환의 개선, 유당불내증, 경감, 장 트러블 개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요. 고질적인 과민성 장 증후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포스트바이옴 베타 AK만의 특별한 것들을 포인트만 찝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단수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단수지방산이 들어있는 유익균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수십 종의 다양한 후수 종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곳은 완전히 유일합니다. 그리고 미생물들이 먹는 배지는 고가의 고급 원료로 사용을 했고요. 영양에서는 비타민 A, B, C,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보리, 호밀, 귀리, 베타글루칸 같은 배지를 사용하지만 알러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미생물 발효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특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유당이나 유제품 성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요.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에 영향을 미쳐서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같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성분들을 초밀입자로 만들기 때문에 장 내벽의 흡수율이 탁월합니다. 포스트바이오를 먹게 됐을 때 점막에 대한 질환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입병이 났거나 위염이 생겼거나 염증에 대한 회복 반응이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만의 기술로 다른 곳에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공장에서 다량의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배양을 하면서 발효시킨 거다 보니까 된장이나 청국장, 간장, 고추장처럼 슬로우 푸드 방식으로 제조가 됩니다. 사람의 손과 정성이 가득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먹기 좋게 가공이나 첨가물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좀 시큼하고 먹기는 투박하지만 건강을 위해 만들었고 방부제 화학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요. 장까지 살아서 가는 미생물 균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 독성이나 항염증 시험을 했는데 탁월한 항염 작용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나타났었고요. 연구실의 제조 공정 사진입니다. 이로써 포스트바이옴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요.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완정에서만 구할 수 있는 포스트바이옴의 특징은 첫 번째, 균수는 당연하고요. 장에 도움이 되는 균종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에 도움되는 균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몸에 좋은 성분에 배지하고 유익균 미생물이 만나서 이미 장이 좋은 대사산물인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진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장에서 바로 좋은 결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꾸준히 6개월 또는 1년간 섭취를 하게 되면 장이 튼튼해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음식 반응은 줄어들었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공처리나 첨가물을 넣지 않았고 몸에 좋은 성분이 발효되면서 더 좋은 영양으로 배가 되어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바이옴은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중단하고 탈스를 겪거나 또 자연 치유를 할 때 심해지는 현상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또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빨리 회복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포스트바이옴에 대한 장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열심히 드셔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